틀린 것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맞습니다. 정비구역의 건축물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재건축은 주택단지 외의 지역도 정비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주택단지가 있고 주택단지 밖의 지역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진단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안전진단이에요. 여기는 주택이 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있으니까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택만이 대상이 아니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대상이 되니까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정비구역 그러면 안 되고 여기도 정비구역이니까 여기 아니고 여기는 대상이 아니니까 창고 같은 거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단지의 건축물. 정비구역의 건축물 그러면 안 되고 혹시 그렇게까지 유치하게 안 나오겠지만 전에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주택단지의 주택만 대상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되어 신속히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천재지변, 사용금지 이런 게 있었죠.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그 지역의 주택의 수급 사정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정비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사람 몇 분의 몇? 좀 전에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장은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가 검토를 의뢰하는 겁니다. 뭐 이걸 답으로 처리했지만 실제 시험은 이렇게 해서 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용 관련된 거 알면은 되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지사 국장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특광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거 그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결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도지사 자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안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스스로가 의뢰해서 그 검토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서 자기가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번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면적 2분의 1 재개발 사업. 재개발이죠? 별로 재미가 없네 문제가. 1번 13번 틀린 것은 정비조합은 인가받은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공시를 해줘야 되죠. 뭘 해야 돼요?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공동택의 각동 재건축은 각동 구분수자 각동은 과반수 맞습니다. 전체 4분의 3 토지면적 4분의 3 그리고 인가 2번 아까인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주택단지 아니죠. 4번 인가반상을 변경하고 싶어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하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설 인가 신청할 때 거기에 이제 조합원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다 또 포함돼서 인가를 받겠죠. 그거 변경할 때는 얼마 동의 받으라고요?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자, 인가반상을 변경하는 것도 3분의 2예요. 이것도 우리가 정관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아까 3분의 2였죠. 그러니까 인가반상 처음 출발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바꾸는 것들도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인가반상 변경할 때도 3분의 2.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부담금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쯤 부담하겠구나 이런 걸 짐작하고서 동의를 해야 되겠죠. 정비조합 옳지 않은 것은 100명 이상일 때는 두어야 된다. 100정.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틀렸죠? 재개발의 조합원은 되지만 재건축 조합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재개발의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지상권자가 따로 한 명이라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한 사람 한 명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조합은 법인이고 등기한 때 성립한다. 조합은 정비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얘는 실질은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이고 연임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틀린 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이에요? 맞죠? 5명. 추진위원회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과반수.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 승인 받아야 돼요. 5과승이에요. 5과승. 주민대표회의도 5과승이에요. 주민대표회의가 없으면 제가 5과승 안 할 텐데 주민대표회의도 5과승이에요. 주민대표회의 몇 명 이상? 5명 이상.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주민대표회는 5명 이상 25명 이하는 상한선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 추진위원회가 없어도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아닌 공공 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을 수 있고,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규약이 정하는 경제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된다. 추진위원회는 원래 이제 경제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 책의 설명은 경제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다 그랬는데 그 말은 우리 설명이 틀린 거예요. 경제입찰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괄호에다가 또는 수의계약 하려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하나다 이 말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 없이 그냥 경제입찰로 방법을 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290페이지 설명을 보면 그랬어요. 290페이지 설명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추진의 승인을 받은 후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틀렸다는 건데 이제 수의계약의 말은 빠져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 질문이 이제 틀렸다 할 수 있는 것은 규약이 정하는 경제입찰 아니고 그냥 경제입찰은 법적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 말이 있어서 이제 4번쯤은 많이 따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사실은.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빠져서 틀린 게 아니고 규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규약이 있고 없고를 기억하라는 거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말하는 거예요. 만약 경제입찰 그러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지문에 이제 이런 오해 소지가 있고 그 분명히 그 이의제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문에 4번 지문에 내던 4번 5번에 내던 그 수의계약이라는 말과 경제입찰 말이 같이 나올 거예요. 이제 분명히 하나의 지문에 경제입찰로 하되 경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같은 지문에 있던 다른 지문에 있던 분명히 같이 나와요. 취지만 알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 약간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정리를 안 해가지고 내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시험은 그 두 가지 말이 다 나와요. 분명히 시험에서 이제. 추진위원회는 여기는 뭐 규약 때문에 틀렸긴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 보고해야 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그래야 되겠죠? 추진을 하는 일이 조합에게. 그런 조합이 이제 계속 승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16번 정비사업 틀린 것은 지휘양도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괄호에 막 이렇게 복잡하긴 안 내고 이제 그 괄호에 있는 걸 풀어가지고 낼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괄호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사업은 다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만 조합원이 돼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는 위탁자가 조합원이다 이 말인데 딱 맡긴 사람이 조합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건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싶어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이제 조합원인데 조합 설립인가 후에 토지나 건축물을 자유롭게 양도하도록 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투기 목적으로 이것을 전전양도되면서 너무나 가격이 뻥튀기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후에 그러면 이제 재건축 구역과 재개발 구역에서 어디가 더 투기가 더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재건축이 더 많습니다. 재건축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관심이 많은 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은 좀 빨리 제한하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에 양수받은 사람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제 재개발은 좀 뒤에 재건축은 좀 빨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해서 기억 안 해도 돼요. 어려우니까 어떤 시점 같은 것들은.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약간 시점이 달라져요. 달라지면 그런데 시험에서 혹시 나왔을 때 왜 이게 다르지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할 만큼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자 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럼 뭐 조합 설립인가 전 이렇게까지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뭡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상속이나 이혼으로 취득한 경우 될 수 있죠. 또 오고 싶소 하는 사람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오고 싶소가 뭐예요? 거주기간 10년 이상 및 소유기간 5년 이상 된 그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서 사람이 불가피한 거예요. 해외 몇 년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2년 이상 세대원 모두 체류하는 사람에게 양수받은 사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사업이 너무나 지지부진 지연될 때 불가피하게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할 일이 뭐죠? 사업 시행인가. 몇 년 동안 신청 안 했어요? 3년. 사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준공을 해야 돼요. 사업 시행인가 했으면 몇 년 동안 착공을 해야 돼요. 몇 년 동안 착공 안 했어요? 3년. 착공해서 준공해야 돼요. 몇 년 동안 못했어요? 3년. 그리고 그 밑에는 각각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로부터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얼마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신고하는 경우에 며칠? 60일. 3 더하기 3, 6. 60일. 그렇게 했죠. 그러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여기는 이제 못 되는 사람만 상속 이혼만 해놨죠. 자, 토지관리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원칙이니까 맞아요. 좀 전에 설명한 것들은 예외를 말한 거고요.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광 별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있다. 요거 이제 모두 이전한 사람, 이 사람 팔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죠? 어디요? 그거는 이제 분양권. 분양권은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제한하는 거고, 수도권 특별시 안 돼요. 다 그거 설명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제. 근데 이건 내 재산이잖아요. 분양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기존의 재산. 그걸 투기가지고 좀 제한하는데, 그때는 내가 만약에 뭐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가겠어요. 팔아야 되죠. 근데 분양권은 그걸 못 노리고서 내가 부산에서 이거 당첨만 되면 내가 서울로 이사 가야지. 팔아가 전매차익 노려가지고 팔고 이사 가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분양가 상한제 제공 혜택은 내가 취득하고 나서 수도권 이전하는 거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내가 가졌던 거 파는 거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한 사람도 그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설명을 분명히 해줬어요. 설명해야 돼. 이제 안 그러면 꼼빡하고 한번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 여기서만 수도권 특별시 나오면 틀리고 주택 상환사채도 팔 수 있어요. 다른 특별시로 가더라도 팔 수 있어요. 주택 상환사채. 그건 내 재산이거든요. 근데 분양권 취득 관련된 거.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그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 5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어요. 양수는 했는데 내가 조합원이 안 됐어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보상해줘야 되겠죠? 손실보상 해주고 17번 틀린 것은 이런 사람들이 손실보상이 다 떠나간다고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관리처분계획 다음 날부터 90일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돼요. 17번 시장, 군수 등 토지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제한이 있죠.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20명 이제 5명은 이제 각
과반수에서 과반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장군수는 조합 안 만들겠죠. 공사도 안 만들겠죠. 지정개발자도 안 만들어도 돼요. 조합 만들지 말라고 지정개발자 있는 거예요. 2번 조합에 두는 이사는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 초과할 때는 이사 5명 이상. 조합장, 이건 뭐 많이 봤죠. 누가 대표한다? 감사. 4번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조합장 아닌 그런 일반 이사, 감사는요, 여기까지 거주 안 해도 돼요. 선임되고 나서 이사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감사는 이사 가면 안 돼요. 조합장은. 이사라서 이사 가나? 근데 이사는 이사 가도 되는데, 조합장은 이사 가면 안 돼요. 조합장. 다만, 이제 이사나 감사나 조합장이나 누구나 그 전에 선임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활법과 좀 달라요. 뜨내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최근 3년 내 1년 이상 거주하여 온 자, 또는 거주 안 했다 하더라도 5년 이상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물론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이사, 감사는 건축물 또는 토지가 아니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여 온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는 것은 1년, 그리고 소유는 5년 이상 했을 때, 자, 항상 왜 그런가를 생각하면서 숫자를 외워야 돼요. 뜨내기가 여기서 임원이 되면 안 된다의 취지로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조합장은 더 제한이 많아요. 되고 나서 훌쩍 떠난 사람. 겉보기에는 뜨내기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뜨내기 사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따지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데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100분의 10은 직접 출석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 얼마 이상?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정사관, 창사관 하면 창사관은 얼마?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돼. 18 안 했어요? 그래서 웃었습니까? 응? 18분 하다가 19분으로 넘어갔어요? 17번 하다 그랬네요. 17번에서 지문들이 비슷한 말들이 있어가지고. 자, 17번에 3번 했죠? 그렇고 4번 받고 5번도 나 지문이 있는 걸로 모르고 그냥 설명했는데 지문에 있는 거 설명했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내는 사람들도 뭐 비슷해요. 이게 중요하겠다 해가지고 내니까 뭐 저 설명하다 보니까 뭐 지문에 있는 거 설명했습니다. 이제 18번 정비조합 총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조합 임원 정비사업의 임원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1년, 5년 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영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가중돼요. 도시활법보다 하나 더 가중되는 게 있는데 정비법을 위반해서 1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10년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도시개발 사업은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비사업은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데서 이 정비법 위반하는 사람들은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중2,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 그 중이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리고 집행 종료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은 뭐 몇 등이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권 안 된 사람 임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임원이 될 수 없고 3번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 조합장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조합장 해임과 관련된 안건을 진행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조합장이 거기서 저희가 그 회의를 진행하면 부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포인트는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런 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 정리 한번 해보면 다시 조합 총회 소집 누가 하겠어요? 조합장이 하는 거예요. 총회 소집.
조합장이 하는데 얘가 이제 필요할 때 직권을 할 수 있어요. 총회해야 되겠다. 직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수에 대해서 소수가 어떤 법인의 경우에 뭐 상법이든 우리 공법이든 법인의 경우에 소수가 좀 항의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지분을 5분의 1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합장이 소집 요구 안 해도 5분의 1,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조합장에게 야, 총회 소집 좀 해달라. 이거 안건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면은 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해임하기 위해서 총회 소집 요구하게 되면 5분의 1 모으려고 하면 얘가 방해돼. 얘와 관련된 얘하고 같은 세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구할 때는 더 많을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어요.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조합 임원 해임이라든가 또는 조합 임원의 업무에 관련해서 뭔가 따질 필요가 있을 때는 얼마가 요구하면 돼요? 10분의 1을 올려요. 왜냐하면 이거 방해할 거거든. 이거 못 만들게. 5분의 1 못 만들게. 그래서 10분의 1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말한 그 지문이 조합 임원 해임 요구할 때는 10분의 1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공부해야지 기억나지 따로 하면 잘 안 돼. 그리고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의원들이 또 이제 3분의 2 이상 요구하면 총회 소집 요구할 수 있는데 숫자가 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나올 때만 보면 보고만.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 오히려 조합장이나 임원이 해임되거나 사망해서 임원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조합장이 이사는 3명 이상 그랬는데 이사가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빨리 1명을 선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6개월 이상 선임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조합이 스스로 못한다 해서 시장 군승이 총회 소집 요구할 수 있어요. 시장 조합장이 하는 건데 시장 군승이 할 수도 있다. 몇 개월 이상 못할 때, 6개월 이상 지들이 처리를 못할 때. 그래서 여기 10분의 1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얼마 이상 요구하면 총회 소집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말도 없으면 5분의 1이 5분의 1. 근데 여기는 지금 조합 임원 해임하는 거 관련된 소집 총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10분의 1. 그리고 특별한 규정 없으면 조합은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한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고요. 5번 총회의결 사항 중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 조합은 과반수인데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늘어날 때는 조합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 조합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인데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분이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따른 손실 보상 금액은 빼고 순수하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 우리한테 부담을 100분의 20 이상 가중시킬 때 그때요. 19번 틀린 것은 토지 등 소유자,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택 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나 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 정비국 지정 고시 후에 주민대표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거 5과승 그랬죠? 5명 과반수 시장 군수 승인. 근데 몇 명이야? 25명 이하. 조합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경우 대리인 아까 봤던 거네요. 3번 총회 의결은 100분의 10 이상 출석해야 되는데 창사관은 100분의 20. 똑같은 말로 써놨네. 4번 똑같은 말 쓴 게 아니고 이거 했네요. 좀 전에 했죠 이걸. 그래서 자, 4번 대의원은 조합은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다만 10분의 1 이상이 100명을 넘으면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그죠? 100명 이상이면 번거로워서 대의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대의원이 100명을 넘어요. 그럴 때는 그냥 10분의 1 안 되더라도 즉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 말 구조가 어려우니까 이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조합원이 만약에 500명이다. 그럼 대의원은 몇 명 이상으로 돼야 된다? 50명 이상. 조합원이 5,000명이다. 그럼 대의원을 몇 명 이상으로 돼야 된다?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분의 1이 100명을 넘었잖아요. 그죠? 500명이니까 그냥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분의 1 안 되어도 되니 100명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반을 이제 하겠죠.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20번 빠듯하게 할 수 있겠네.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그 밖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관리처분계획은 며칠? 30일이에요. 옆에다 같이 쓰고 공부해야 돼요. 항상 할 때. 뭐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하긴데 관리처분계획이 좀 내가 볼 때 올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비교를 합니다. 자꾸. 근데 이제 관리처분계획은 타당성 검증 제도가 있어요. 우리 책에 없을 건데 제가 동영에서 2번을 낼 겁니다.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기간이 길어지겠죠? 60일이에요. 그러면 60일. 자, 숫자들 관련된 게 나오니까 타당성 검증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동영할 때니까 거기서 하시고 뭐 필기는 뭐 하시든지 말든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되고. 자,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이 각각 100분의 10 증가할 때는 얼마 동의받으라고요? 3분의 2 동의받으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이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타당성 검증. 이것은 이 내용은 다 달라. 100분의 10이란 말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요. 사업시행계획서에 있는 정비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이 왔더니 이것보다 얘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을 때. 아까 그거는 여기 스스로가 100분의 10 사업시행계획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때 3분의 2가 찬성하라는 말이고 여기서는 90억을 책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 관리처분계획에서 99억,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럴 때는 이 관리처분계획서가 요 조합원들이 다 의결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조합원들은 잘 몰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속아가지고.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부당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조합원들은. 순진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 타당성 검증에서는 자, 관리처분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을 때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을 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합원들 소수가 다수에 항의할 수 있는 소수 사원권 비슷한 그런 권리가 몇 분의 몇? 아닌데? 조합원들이 다수가 뭔가 결정한 것에서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100분의 10이 얼마? 몇 분의 몇? 5분의 1. 좀 5분의 1. 조합장 해임은 10분의 1이지만 5분의 1이 총회 소집에서 다툴 수가 있거든요. 관리처분계획은 요거는 이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에 의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수가 반대할 수 있잖아요. 왜 내 재산적 가치를 이거밖에 평가 안 해줬냐. 한두 명이 따지는 것은 안 돼요. 조합원 얼마? 5분의 1이 시장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타당성 검증을 해야 돼요. 얼마가? 5분의 1. 그래서 아까 총회 소집 요구 5분의 1하고 같은 거, 같은 취지예요. 5분의 1.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취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해요. 분양받을 권리에 대해서 분양 통지하면서 분양을 내가 신청할지 말지 중요한 것들이 내가 어떤 아파트를 배정받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비사업을 얼만큼 부담할 것인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담금의 추산액을 통지해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추산액. 1억쯤 되면은 당신이 아파트, 새 아파트 40평짜리 받을 수 있다. 통지해주죠. 여기 이제 분양신청 한 사람, 분양신청 안 한 사람들 다 해보니까 정비사업비가 추산액이 결정되고 정비사업비 추산액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조합원의 부담 규모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관리처분이 다 있잖아요. 그죠? 조합원의 부담 규모.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가 결정되는데 여기에 있는 부담금이 여기는 부담금 추산액 총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했어요. 뭐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 많다라든가 이래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뭐 이게 꼭 부당하다고 단정은 못해요. 타당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시장군수가. 그래서 정비사업비는 얼마예요? 100분의 10이고 부담금은 얼마예요? 부담금 나오면 100분의 20이에요. 부담금 100분의 20. 그리고 조합원 몇 분의 몇? 5분의 1. 5분의 1.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면 얼마 이내에 이 인가 여부 결정에 통지하라고요? 30일. 30일. 사업시행계획은 60일. 30일이에요. 30일인데 타당성 검증 요청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덜 걸리겠어요? 더 많이 걸리죠? 60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60일. 숫자까지 연결해서 같이 이제 60일.
타당성 검증은 요칠일에 이제 이걸 이제 검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5분의 1은 아까 소수사원권 비슷한 5분의 1을 기억하시고, 여기는 이제 어쩔 수 100분의 10 각각 늘어나는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 100분의 10, 100분의 10 아까 3분의 2이기도 하고 타당성 검증이기도 하고. 부담금 얼마예요? 100분의 20 타당성 검증 요청해야 돼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30일 여기 아까 30일 내에 인가해 주라고 했죠? 그래서 조합원 5분의 1이 꾹 참고 있다가 29일째 되는 날 타당성 검증 요청해 주세요 했어요. 그 이제 시장군수가 요거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해 주려고 했는데 그 첫날 심사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캔맥주 하나 딱 타서 힘든 거 끝났다 했는데 타당성 검증 요청해 주세요. 그럼 안 돼요.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돼 버렸잖아요. 15일 이내에 해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아니까 재밌다고 그러는 거지, 모르면 재밌다고 안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요청하면 요청한 자에게, 제안하면 제안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요거는 요청한 자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 토지등 조합원이 타당성금 요청했죠? 그럼 그 요청한 사람이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왜 이 사람이 요청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시행자 잘못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면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못해요. 타당성 없는 요청을. 이 사람들 부담을 되니까. 그래서 이건 좀 공익을 위한 거거든요. 공적으로 통제하려는 독재를 좀 통제하는 거니까 이제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맞는 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이 안 보이면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켜야지 왜 시행자에게 부담시켰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 사람도 요청했어요? 여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무엇인가 부당하니까 요청했겠죠. 그럼 그것은 누가 잘못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시행자 잘못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말도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업시행계획 며칠 이내에 인가해 줘야 돼요? 인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돼요? 사업시행계획 60일이에요. 자. 3번, 4번, 5번 보면요. 사업시행자가 이제 시장군수나 토지태공사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사업시행계획 조합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 근데 정비사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변경 인가 신청할 때는 조합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이건 공부한 겁니다. 이제.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말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3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얼마? 4분의 3, 2분의 1. 자, 다시 생각해보죠. 재개발 사업은 지금 조합을 안 만드는 거죠. 그죠? 조합을 만들 때 조합 설립인가 요건이 얼마였어요?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인가 요건. 여기서 물으면 또 부르네. 조합 설립 동의 요건.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 4분의 3, 2분의 1에서 조합 만들어서 총회에서 의결하면 되는데 얘는 조합 안 만들었잖아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조합을 만든 것도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요건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요? 토지 등소의 4분의 3 및 토지 면적 2분의 1상의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 안 하면 여러분들 숫자 몰라요. 연결하면 이제 오히려 더 그 내용 조합 설립 동의 요건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에 해당되는 정도의 동의 받아서 인가 신청하라는 거예요. 사업시행 인계. 마지막으로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정개발자는 예를 들어 신탁회사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신탁회사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조합 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그 의사가 반영이 됐어요. 신탁업자에게. 맡겼잖아요, 남에게. 맡겼죠. 그래서 그 맡겼으니까 이제는 신탁업자가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도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이처럼 과반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아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 어려우니까 신탁업자는 그냥 토지 등 소유자보다는 조금 완화된다. 왜? 뺏겼잖아. 이제 맡겼잖아. 그 사람한테. 맡긴 거거든요. 아까 이 맡길 때도 우리 이사가 반영 안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가 반영돼서 맡겼어요. 신탁업자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신탁업자가 사업할 때마다 또 뭐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동의 받으라고 하면 남한테 맡긴 의미가 없어요. 신탁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신탁업자는 좀 완화될 수 있다면서 읽으시는데, 신탁업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까먹더라도 토지등 수혜자 할 때는 까먹지 마라. 얼마?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의자가 동의를 해야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연상하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까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까먹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아까 하나만 나왔는데 정리하면 그래도 좀 정리 안 했는데 하나 나오면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어디 있는가도 몰라요. 하나 생각 안 나요. 근데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이제. 본래 사업 시행인가는 총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조합원? 아니, 과반수 일단 과반수. 근데 돈이 100억에서 200억 늘어났어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는 3분의 2고 그냥 사업 시행 계획은 과반수예요.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 3분의 2고 그냥은 과반수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었잖아요. 얘네들이 하려면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정도는 해야 되겠죠. 4분의 3, 2분의 1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제 신탁업자는 뭐 더 약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보지 마세요.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페이지 21번은 지우고요. 20번. 이건 지문이 좀 잘못된 게 있는데 뭐 고쳐가지고 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 아니니까 지우겠습니다. 20번. 틀린 것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해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이러면은 이게 거기에 이렇게 말하면 재건축 사업이 다른 지문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2번 같은 재건축이란 말이 없으면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지문 4개에서 이 사람은 거기에다 그 말을 안 써준 겁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아니고 이제 천재지변 발생하면 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부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봤습니다. 수용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은 본래 공익사업법은 1년이라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는 재결 신청 기간을 이제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국토계획법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했던 건데 재결과 관련된 것이 국토계획법에서 새로운 내용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재결이 어차피 이제 볼 거니까 하는 거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업 시행 기간에 한다는 것은 1년이 원래 제한이라는 것을 알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년은 공익사업법의 내용이지 우리 공법의 내용이 아니라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그 실시계획 관련해서 이 재결 신청 제도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건 별 수 없이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보는 김에 읽어본다는 거, 보는 김에. 정비사업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은 정비사업 후에 현물 보상을 할 수 있다. 뭐 돈으로 줄 수도 있고 현물 줄 수 있고 되겠죠. 23번도 지우시고 보지 말고. 너무 깊은 내용이거나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하겠습니다. 24번 기본 쉬운 건데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올 건데 나온다 그러면 순서 나열한 것은 기본계획 제일 우선이죠. 기본계획.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하고요. 정비구역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그다음에 분양신청을 통해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공사가 끝나면 분양처분. 소유권 이전 하라는 거죠. 틀릴 게 없네요. 다른 것들은 순서가 이제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25번 임시거주시설. 임시거주시설은 국공유지는 사용신청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용허가 해줬을 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1.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철거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시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용자 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재건축은 아까 지가 알아서 하라고 했죠. 임시거주시설 설치해서 필요할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 토지 사용 신청을 받으면 아까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거절을 안 하고 사용하게 했으면 이제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집은 안 나와요. 뭐, 설치해야 된다 해서 명확하게 틀리게 할 수는 있겠어요. 상업적, 공업적은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임시상가 나오면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건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임시상가 나오면 재개발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잘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사업시행자는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했어요. 당연히 보상해야 되겠죠. 26번 매도 청구. 틀린 것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30일 이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천지변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등 토혜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있는데 천지변 규정이 아니고 이제 이게 26조 27조인가 그런데요. 이게 제가 전에 이렇게 문제를 냈었는데 보니까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가지고 고쳤는데 내 걸 뺏겼는지 약간 이상한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공부를 볼게요. 시장 군수나 토유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에 동의하는 경우 있지 않을까? 국공유지가 2분의 1 이상이고 과반수가 동의했거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 사업하는 데 있었죠?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몰라도 돼요. 거기에 동의하는 거 여기 한번 익숙하라고 다시 말한 거고 얼마가 동의했죠? 과반수. 얼마가 요청했죠? 3분의 2. 그럼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한다는 말인데 실제 시험은 이제 그냥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이게 꼭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그럼 그것만 기억하고 문제 풀어도 됩니다. 자, 조합 설립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뭡니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촉구받은 자는 얼마 이내에 회답해야 돼요? 2개월 이내에 회답하겠죠? 회답하지 않은 사람은 동의한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반대한 거죠.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잘 안 돼요. 막 소송 가고 그래요. 매도 청구 소송 같은 거 이제 갈 수 있죠. 이제. 5번은 뭐 이런 지문은 나오지도 않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27번 계약 해지 틀린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금의 금전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해당 그런 의무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나중에 구상해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을 때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기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죠. 압류하면 저당권 동일한 효력.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기간은 민법에 또는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일단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가 틀렸고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인데 이렇게 안 내요. 시험에서 내더라도 그거 타겟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얘가 정확히 딱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오거든. 적중도가 높지 않아요. 무슨 시점 같은 거 바꿨을 때 그 시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하는데 거기에 노력을 들이면 안 된다. 자, 어쨌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주임법이나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용 못하잖아요. 이제. 사용할 수도 있죠. 그죠? 언제 동안 사용하겠어요? 공사하기 전까지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했는데 뭐 견고한 그런 건물 같은 건 지상권 설정 기간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혹시 아세요? 30년이죠? 근데 여기서는 30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부터인데 사업시행인가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 건데 요건 잘 보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이걸 기억하겠어요? 저도 이거 보다 보면 깜빡 뭐야 답이 없네 막 이렇게 착각할 때 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5번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말 나올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을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취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28번
분양 공고, 분양 신청 틀린 것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 이내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통지하고 또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제가 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별로 강조 안 하는 부분인데 숫자 모든 숫자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걸 잘 안 해요. 이제 분양 신청 기간 통지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이네. 이것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두 개가 있으니까 조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지에서도 입치 환지를 하는 경우에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똑같잖아요. 아파트 분양 받는 거. 며칠 이상 분칠이네? 30일 이상 60일이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별로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제가. 연장에서 뭐 강조하는 게 몇 개 있긴 있지만 그 기억나는 것들 요거 아까 뭐 3년 더하기 2년이라든가 이런 데 그걸 강조하는 건 하셔야 되겠고. 착공 시기는 건축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다 안반했고. 자, 28번. 그래서 3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고,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전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전에 하면 상대방에게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이득이죠. 조금이라도. 그죠? 상대방에게 뭐 피해를 안 주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제 수용 대상일 때는 수용 재결 신청하는 거고, 그냥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 청구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보통은. 그죠? 5번.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넘겨서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또는 60일 이내에 이걸 하라고 했는데 기간을 넘겨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연히 나한테 규칙 사유가 있는 거죠. 규칙 사유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뭐 책임 묻는 거 돈이죠.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29번. 틀린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맞아요. 직접으로 뭐야 이거? 이전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이거 뭐라고 쓰는 거야 여기서? 죄송.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죠? 내가 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소유자나 기타 임차권자 등은 이전 고시 있은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원칙 맞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마음이 급하니까 막 내 멋대로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했네. 근데 이제 사업시행자 동의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 주는 게 원칙이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따로 공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근데 틀리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말이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에서 가격의, 그러니까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아니면 주택이라면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가면 쓰면 두 개다 그랬죠? 가격, 면적 그거예요. 그중 한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 이하이고 이제 3년 동안 이것은 전매가 이제 제한이 됩니다. 5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 내에서 몇 개까지 줄 수 있어요? 3주택이죠? 다만 무엇이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 시행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얘는 1주택만 공급한다. 그리고 이제 투정도 안 부리고 과밀 억제 권역에 있지도 않다. 그럴 때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은 틀렸고, 자, 2주택은 가면이에요. 가격 면적. 40번 관리처분 계획 아닌 것은 분양 설계 전체적으로 몇 세대 건축에서 조합원에게 몇 개, 일반 분양 몇 개, 임대주택은 몇 개 이런 것들 전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분양 설계. 환지 계획이라면 환지 설계 이거죠. 분양 대상자 3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리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그리고 5번 정비사업의 추산액과 조합원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종전 가격은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나 정비국 지정고시에서 틀렸다고 했는데 그런 까지 공부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관리처분 계획 있는 내용들을 너무 까먹고 그런 또 소홀해하고 잘 안 보게 돼요. 관리처분, 권리관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업시행계획은 각종 계획과 대책 이런 거 나와서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엽적인 글자 자꾸 하나에 매이지 말고. 31번은 보지 마시고 이것도 앞에 있는 내용들 반복되거나 하는 것들이. 32번 옳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 관계서를 사본 30일 이상 공람 의견 드려야 한다. 맞죠? 관리처분계획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30일 공람입니다.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으면 얼마 이내 인가 여부 결정 통보. 30일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그래서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은 60일인데 관리처분은 30일이고 다만 타당성 검증 요청하면 60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으면 일반 분양할 수 있겠죠? 토지동서협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고,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우선 인수, 돈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를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한국공사가 인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국장에게 한국공사를 인수하러 지정해야 될 것을 요청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역적인 걸 바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해도 이런 거까지 다 공부해도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가 큰 틀 말했을 때 기부 체납이 언제인가 하고 국가하고 지자체가 누가 우선하는가 이런 큰 틀을 이렇게 공부하면 그럼 이제 뭐 복잡한 게 나오든 기본적인 게 나오든 60%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이제. 사업시행자는 어쨌든 이제 요청은 국장에게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받으면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거고요. 받은 후에 하는 거 맞고. 이런 건 좀 이건 아셔야 돼요. 이제 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철거할 수 있다. 틀렸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이긴 하지만 그때 철거하는 게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어야 철거하는 거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철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틀려요. 시기를 따지면 사업 시행 인가 후지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충분정보인 것처럼 말하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33번 준공인가 틀린 것은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존에 적합할 때는 사용 허가할 수 있고,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는 다음 날 해제된 거 본다. 관리처분 계획일 때는 이전 고시 있은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3번은 맞죠. 아까 봤고, 공사 완료 있을 때는 이제 토지 분할 절차 거쳐서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5번 효율적인 추진에서 필요할 때는 공사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인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분양받을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저당권 등은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순찰 강화 등 관할 지방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4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언제부터? 다음 날 몇 년? 5년.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지급하기 전, 지급한 후 전에 압류야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그 사람 금고에 들어가 버리면 일반 재산이에요. 그냥 못합니다. 35번 나온다 하들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정비법 봤고요. 다음 주에는 뭘 봐요? 주택법을 봅니다. 주택법. 시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 순서대로 저는 항상 강의 주택법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